자, 포토샵에서 새 창 여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파일이라고 있고요. New 가시면은 됩니다. 자, 포토샵 쓰실 때 좋은 점이 있어요. 앞에는 메뉴명이고 뒤에는 보통 단축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가 붙어 있다는 거는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쯤에 뭔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단축키 붙은 거 위주로 사용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통 새 창을 열 때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파일에서 상단에 New라는 버튼을 가지고 열어줍니다. 자, 한번 눌러보세요. New.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마우스로 쓰시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추천합니다. 자, 파일에서 New 눌렀을 때 이렇게 창이 열려 있죠. ESC 키보드 왼쪽 모서리에 있죠. 왼쪽 상단 모서리에 취소 되죠? 명령 취소의 역할을 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N 눌러보세요. 자, 단축키를 쓰실 때 포인트는 한 손으로 하는 겁니다. 한 손으로. 컨트롤과 N자에 내 손가락이 가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손 되게 작은 사람은 사실 이거 힘들거든요. 저 요렇게 씁니다. 요거 두 개. 되시나요? 요거 두 개 가지고 컨트롤 N 눌러요. 무조건 단축키를 쓰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단축키 쓰는 게 되게 불편하시면은 마우스로 클릭해서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조금씩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연차가 쌓이죠. 연차가 쌓이는 사람들은 물론 디자인 기술도 업이 되고 디자인 퀄리티도 좋아지겠지만 더 좋아지는 게 뭐냐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고 익숙해지고 이런 단축키를 쓰는 것들에 그 속도감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 쓰려고 하면은 되게 불편해요.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단축키 해봤자 컨트롤 C, 컨트롤 V 말고는 없을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포토샵에는 단축키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아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만큼 있죠. 이거보다 더 써요. 참고로 저는 디자인 하는 사람 치고는 단축키를 되게 적게 쓰는 편입니다. 지금 이만큼 주고 적게 쓴다고 얘기하면은 믿음이 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시면은 제가 안 쓰는 단축키를 쓰고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축키를 쓰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단축키를 쓰면은 속도가 빠른 거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안 익숙하고 손가락 이상하고 막 꼬이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나도 최대한 단축키 쓰시려고 노력을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우스로 찍는 것보다는 단축키 쓰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자, 컨트롤 N 누르시면은 이렇게 새 창이 뜨죠. 자, 새 창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리센트, 세이브, 뭐 포토, 프린트,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필름, 비디오까지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쓰는 용도에 맞게끔 포토샵이 새 창의 형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가 예를 들자면 웹을 하니까 웹에 가서 새 창을 열면 되느냐? 아니요. 저희가 쓰는 새 창의 크기하고 여기서 지정하는 크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로폭만 맞춰 놓은 형태고요. 이거는 세로는 우리가 따로 길이를 이미 설정을 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하는 거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내가 쓰는 창은 내가 연다. 요거 되시죠? 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할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이 넓은 이 공간은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쓸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작은 창 있죠.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보시면은 untitled-1이라고 있죠. 제목이 없다. 이름을 줘라. 필요 없어요. 왜? 저장할 때 지정하는 게 곧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창 열 때는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크기입니다. with height 값. 근데 여기에다가 가로, 세로를 넣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뒤에 눌러보시면은 센티미터라는 화살표 있죠? 화살표 눌러보시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픽셀이라는 게 있어요. 픽셀. 그리고 인치, 센티미터, 뭐 밀리미터. 여기서 우리 되게 친숙한 단위는 뭐예요? 센티미터, 밀리미터.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가 그거잖아요. 자,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제 손바닥 요만큼 하면은 길이가 얼마큼 될까요? 제 손 되게 크거든요. 여자치고는 한 20cm 나와요. 요거 20cm 자거든요. 보이세요?
딱 20cm 나오죠. 알아요. 우리는. 왜?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까지 쓸 때 센티미터와 밀리미터 단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밀리미터 단위 어려워요? 센티미터에 0 하나만 더 붙이면 밀리미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손에 쥐고 보는 거에 대한 기준은 센티미터와 밀리미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자면 손가락 한 개 정도의 폭 이러면은 1cm 나오겠죠. 여러분들 손가락이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쓰는 지금부터 하는 디자인에는 이 센티미터와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지 않고요. 픽셀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픽셀이라는 단위는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모니터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픽셀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왜? 되게 축소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을 구성하는 조그마한 네모 덩어리 하나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1픽셀이라는 게 어느 정도 크기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회색 선 하나 보이세요? 요거 보이죠? 요거 폭이 1픽셀이에요. 요거 1픽셀. 되게 가늘죠? 그럼 요만큼을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가 몇 개인데요? 1920이에요. 1920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모니터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빈 바탕에서 제가 디스플레이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 모니터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디스플레이 해상도라고 돼 있고요. 여러분들 모니터도 다 그렇게 돼 있고 집에 것도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1920, 1080으로 돼 있죠. 1920 픽셀 1080 픽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를 구성하는 점의 개수가 1920개 있다는 소리예요. 와, 엄청 많죠. 그러니까 결론은 색깔을 1920개까지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선 하나씩 넣었으면. 그렇게 잘 쓸 일은 없고 요것만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1600에 900. 그러면 화면을 구성하는 점의 개수가 1600개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화면이 커져요. 그러면 모니터에 쓰는 화면이. 이게 뭔 소리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네이버가 있죠. 근데 이게 1600이 되면은 네이버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1920보다 더 큰 해상도도 최근에는 나와요. 모니터에 따라서 이런 해상도의 크기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네이버의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이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920인 거고요. 요만큼만 딱 본다라고 하면은 한 120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대충 빼보세요. 1920에서 양쪽 빼면은 1200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손바닥으로 하실 수 없으세요? 집의 모니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보다 좁잖아요. 작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집에 가서 네이버를 봐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상을 구성하는 이 픽셀이라는 점의 개수를 가지고 모니터에서는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를 구성하는 점의 개수가 몇 개 들어가느냐가 크기인 거예요. 곧. 자, 결론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이버에 있는 요만큼의 배너를 하나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배너의 가로폭만큼 새 창을 하나 열고 싶어요. 그럼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략 보니까 한 3등분 정도 나오네요. 그죠? 정확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몇 정도가 나와요? 요만큼이 800 나오겠죠. 800. 이해되세요? 자, 크기를 잡을 때 우리가 픽셀 크기는 이제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그래서 기준을 잡기가 되게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새 창을 열 때마다 제가 기준을 드려요. 맨날. 자, 가로 크기 600 합시다. 500 합시다. 800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랬을 때 그 800이 도대체 얼만큼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때 네이버 기준으로 보시라는 소리예요. 네이버를 한 1200 정도라고 하고 보고 네이버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가 800인 거예요. 되시죠? 자,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자, 그러면 제가 픽셀이라는 단위를 이미 맞췄고요. 자, 여기에다가 네이버의 3분의 2 정도 크기로 뭔가 창을 열고 싶다. 그러면 800이 되는 거예요. 자, 세로도 8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되죠? 자, 그러면 이 픽셀이라는 거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살짝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위라는 게 우리가 픽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뒤에 있는 단위부터 제가 바꾸고 앞에 크기를 지정을 했죠. 요게 1번, 요게 2번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크기를 먼저 놓고 단위를 바꾸면 환산해 버려요. 환산. 그래서 단위 바꾸고 난 다음에 앞에 크기를 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크기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픽셀이라는 거는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픽처와 엘리먼트의 합성어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색을 나타내는 점을 얘기를 하고요. 요만큼을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요만큼 있죠? 요만큼을 3200배 확대하면 이렇게 네모가 보여요. 네모가. 그 요 네모 한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픽셀이라고 합니다. 1픽셀. 요 1픽셀이 아까 컴퓨터상에서 보셨던 그 선 있죠? 그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 맞아요. 확대 한번 해봐서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잠깐만요. 25에서 업데이트 되면서 뭔가 설정이 또 바뀌었네요. 요렇게 돼 있다는 소리죠. 요렇게. 되시나요? 자, 요 색깔을 나타내는 거 제가 하나씩 축소하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건 사진입니다. 요렇게 하나씩 축소되면서 저것들이 자, 모여지면서 하나의 사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상에서 보는 모든 이미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자, 25버전 되면서 지금 제가 바뀐 게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게 바뀌어도 바뀌었다고 얘기 안 해줘요. 지금 제가 책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책에도 이런 거 설명이 없어요. 뭐가 지금 바뀐 거를 봤냐 하면은 확대를 하면은 CC2024까지는 500 이상인가 600 이상인가 확대가 딱 되면 여기에 선이 나와요. 흰색. 이렇게. 픽셀 구분이 되게끔. 근데 그거 눈에 되게 거슬렸거든요.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스쿠비 줌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하나 생기면서 그 일정하게 확대가 되면은 그때부터 픽셀 크기를 감싸는 선이 이렇게 생겨서 보여요. 그거 눈에 되게 거슬려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빠졌어요. 25버전에서. 근데 만약에 24버전을 가지고 가 설치하시는 분들은 그 선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가 아니고 원래 보이는 거였습니다. 25에서 지금 빠진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픽셀이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보는 요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보면은 요렇게 사각형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사각형 한 개 한 개를 1픽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파일에서 뉴 새 창 열어보시면은 픽셀이 될 거고 800에 800으로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사람 모양으로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종이를 가로로 돌리고 세로로 돌릴 때 쓰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는 800, 800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제가 만약에 800, 600으로 하면은 요거 따라서 이렇게 가로, 세로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그냥 800, 800 그대로 놓고요. 이런 기능이 일러에 있던 것들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트보드라고 해서 종이 규격에 맞는 형태로 경계나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건데 아트보드도 인쇄용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일러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요게 한 2, 3년 전부터 해서 여기에 그냥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크게 지금 저희한테는 쓰임새가 없는 기능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레솔루션이라고 해서 해상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해상도라는 부분은 뭐냐라는 건데 해상도는 요런 거를 우리가 해상도라고 합니다. 자, 해상도의 단위를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픽셀 퍼 인치라고 나오죠. 자, 픽셀 퍼 인치라는 거는 줄여서 PPI라고 하고요. 디스플레이 유닛이라고 해서 모니터상에서 사용하는 해상도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자, 해상도라는 거는 일정한 공간에 색을 나타내는 점의 개수가 몇 개 들어가냐는 거예요.
몇 개. 예를 들자면 제 손톱만큼 한 공간에 색을 나타내는 그 픽셀의 개수가 10개 들어가요. 10개. 근데 이쪽은 100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색이 어디가 더 이쁠 것 같아요? 많은 게 색을 훨씬 더 잘 나타내 주겠죠. 그죠? 단순하게 봤을 때. 그래서 이 색을 나타내는 이 해상도라는 거는 용도에 따라서 색의 개수의 느낌으로 조절해 가면서 쓰셔야 돼요. 그럼 그 용도를 크게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해상도, 인쇄를 할 때 쓰는 해상도. 자, 모니터에서 쓰는 해상도는 우리가 웹용 해상도라고 해서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 해상도인데 해상도의 크기를 72라는 값을 사용을 합니다. 70을 쓰려면 70을 쓰고 80을 쓰려면 80을 쓰지. 저 어중간한 크기는 뭐야? 제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바꾸시면 안 돼요. 자, 모니터에서 쓰는 해상도는 72라는 값이 정해져 있고요. 보통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전광판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이 해상도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 창을 열 때는 무조건 72라는 해상도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쇄물을 제작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인쇄물을 제작할 때는 뽑아내는 품질에 따라서 이 해상도의 값이 바뀝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우리 저기 HM병원에 현수막 있는 거 보이세요? 오른쪽 뒤에? 저거 멀리서 봐도 잘 보이죠? 그죠? 저거 혹시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현수막 같은 거? 본 적 없죠? 그죠? 멀리서 봐도 보여요. 멀리서. 저기에 깨알 같은 글자가 들어있진 않고요. 큼직하게 들어있어서 크게 뭐 이런 화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책 또는 리플렛 이런 것들은 깨알 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 거 표현할 때 이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아보기가 힘들어져요. 번져 보이고. 그래서 이 해상도라는 거는 모니터상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72라는 값을 쓰시면 되고요. 인쇄용을 쓸 때는 쓰는 용도에 따라서 해상도를 조절해서 쓰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활자 위주의 신문. 화질이 좋을 필요가 없죠. 색상이 되게 뽀사시하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신문은 보통 검은색이나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화질 좋게끔 뽑지는 않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현수막, 멀리서 보는 게 기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갈 때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화질이 어쩐지. 가까이서는 아예 보는 용도가 아니라는 소리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자, 저런 현수막이나 활자 위주의 신문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150에서 보통 한 200 정도의 값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에 쥐고 보는 거 있죠. 전단지, 포스터, 책, 잡지, 리플렛. 자, 그런 것들은 작은 글자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의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손에 쥐고 보는 것들은 300 이상. 최근에는 저는 사실은 300까지밖에 사용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최근에는 인쇄하는 기계의 성능이 되게 좋아져서요. 500, 600까지도 올려서 쓴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 올려서 쓰려면 정말 고품질의 뭔가 이미지나 그런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는 거지 일반적인 인쇄물 제작할 때는 지금도 300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문서 있죠? 이거는 100이에요. 100. 되시죠? 자, 결론은 뭐라고요? 자, 모니터에서 쓰는 해상도는 72, 인쇄를 할 때는 200, 300. 자, 모니터에서 쓰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픽셀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보통 사용을 하고요. 인쇄용을 사용을 하는 해상도에서는 도트 퍼 인치라고 해서 동그라미 형태 모양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쇄용과 모니터에서 보는 용도의 이미지는 사실은 구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구분해서. 자, 그러면 이런 그 해상도에서 단위만 다른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요것도 있죠.
컬러 모드. 자, 컬러 모드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비트맵, 그레이스케일, RGB, CMYK, 렉 컬러까지 있죠. 자, 여기서 두 개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RGB 컬러와 CMYK 컬러. 요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전평가 풀이할 때. 자, 컬러 모드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자, 그 컬러 모드에 보시면은, 요렇게 RGB와 CMYK 컬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RGB는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나타내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레드와 그린과 블루가 합쳐지면은 흰색이 된다 해서 가산 혼합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빨간색, 그린, 그러니까 연두색, 파란색 섞는다고 해서 흰색이 되진 않잖아요. 이건 컴퓨터상에서 쓰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잉크 형태 있죠. 잉크. 사이안, 청색, 마젠타, 분홍색, 옐로우, 노란색. 그리고 K는 검은색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세계 4원색 또는 세계 3원색, 색료의 3원색이라고도 부릅니다. 물감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잉크 3개가 어우러져서 검은색이 되는 그런 형태, 감산 혼합을 사용을 하고요. 잉크이기 때문에 프린터기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할 때. 자, 두 개는 용도에 따라서 써라라고 하는 이유가 색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RGB의 연두색은 되게 형광 연두색을 잘 띠고 있죠. 이거 동일한 색깔입니다. 같은 코드를 가지고 색을 준 건데 CMYK에서는 이렇게 탁한 색깔로 바뀌어요. 색이 차이가 조금 보이나요? 모니터에서 보시면은 차이가 훨씬 더 크고요. 이런 거죠. 내가 RGB로 작업한 거를 프린터기에서 뽑는다. 또는 컬러 인쇄를 맡긴다. 그러면 이렇게 탁하게 출력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런 형광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색을 결정을 했는데 이미 이렇게 출력이 안 된다면 이 색을 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용도에 따라서 모드를 설정해 놓고 새 창을 여는지에 따라서 쓰는 색깔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의 이미지에서도 차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이미지로 모니터상에서 보던 거를 출력을 딱 하면은 오른쪽처럼 출력이 되는 형태. 이거 경험 한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모니터상에서 보던 이미지나 사진 같은 거 출력했는데 조금 탁하게 출력되는 경우 있죠. 자, 그게 요런 세 개의 형태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내가 이거 출력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컬러 프린터기에서 뽑아야 되는데 CMYK 놓고 뽑으면 되나요? 크게 의미 없어요. 이런 컬러 프린터기에서는 RGB도 잘 안 나오고요. CMYK도 잘 안 나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럼 이건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인쇄 기기. 울산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쇄소를 두 군데를 한번 가봤거든요. 학생들 취업시키고 하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인쇄 기계가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요. 우리 강의실 길이보다 더 길어요. 이름이 무슨 거였는데 삼산 쪽에 있었는데 되게 대형 기계를 써요. 대형 기계를. 실제로 인쇄소는. 울산에서는 사실은 인쇄 출력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은 부산에서 해서 퀵으로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받는데 이제 그게 싸기도 하고 울산에서 이제 물량을 소화를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갔던 곳이 뭐를 하는 곳이었냐면은 동구의 현대백화점이나 중공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오늘 할인 상품 이런 거 마트 같은 데 보면 종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출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 출력할 때는 색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모드를. 근데 우리 집에서 쓰는 컬러 프린터기에서는 크게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냥 RGB로 작업하고 그냥 뽑아 쓰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새 창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픽셀 단위부터 지정을 하시라고 했고요. 가로, 세로 제가 800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레솔루션, 해상도는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해상도 얼마라 그랬죠? 72. 자, 이거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그냥 모니터는 이거고
인쇄용은 이거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 나가면은 이거에 따라서 크기나 이런 것들도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자 크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 해상도 잘못 주시면은 바꿔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근데 이 값이 아니고 뭔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데 크기가 작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재작업 하셔야 돼요. 재작업. 그래서 해상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창 열 때 보이는 이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 이틀, 3일 연달아서 작업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여기에 뭔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해놨다. 그러면 일일이 다 손보셔야 돼요.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컬러 모드에 보시면은 많이 있지만 RGB하고 CMYK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RGB 컬러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뒤에 보시면은 8비트, 16비트, 32비트 있죠. 저희가 쓰는 포토샵은 기본이 8비트 포토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창 열 때 다른 걸로 바꿔서 쓰실 일은 없는데 말을 한번 하자면은 8비트가 제일 무난하게 많이 사용하는 포토샵의 자 형태고 16비트는 고화질, 고품질, 32비트는 정말 최상의 고화질, 고품질이 필요할 때 설정해서 써요. 참고로 얘기하면 저 16과 32는 설정해서 써본 적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8비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컨텐츠라고 해서요. 화이트 있죠? 세창을 여는 종이의 색깔을 뭘로 할 건데 저희가 사실 제일 무난하게 쓰는 게 흰색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흰색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어드밴스드 옵션이라고 해서 자, 요거 있죠? 화살표 눌러서 열어보시면은 RGB, sRGB에서 들어있는 거 요거 기본값 요거 하위 버전 가면 아예 열려있지도 않아요. 없습니다. 설정값이. 그냥 있으니까 눈으로만 보십시오. 스퀘어 픽셀 기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옵션은 그냥 닫아두세요. 자, 픽셀 단위 먼저 설정하고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레솔루션 해상도는 모니터에서 쓸 때는 72, 인쇄용으로 쓸 때는 200 또는 300. 참고로 얘기하면은 컴퓨터 그래픽스 기능사 실기 시험을 칠 때는 해상도를 100으로 주고 씁니다. 100, 1대1 크기 그대로. 해상도가 제가 크기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모니터에서 쓰는 이미지를 출력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력을 하면은 축소돼서 출력이 돼요. 왜? 100을 기준으로 1대1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해상도를 72 쓴다는 거는 한 70% 정도의 느낌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모니터에서 쓰기 때문에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자, 크레이트 눌러보세요. 세창입니다. 자, 요게 우리가 사용하는 세창을 여는 방식입니다. 확인되시죠?